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같이 보기입니다. 지난 편에서 콜레스테롤이 무엇인지, 음식과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분명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럼 나는 약 안 먹고 운동이랑 식단으로 해볼게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가요? 3개월만 해보자고 마음먹으신 게 어느새 6개월이 됐거나 1년이 됐거나 솔직히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혈관은 계속 손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처방전을 받아놓고 약이 무서워서 서랍 속에 그냥 넣어두신 분. 콜레스테롤 약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이라던데 죽기 전까지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시작을 못하고 계신 분. 오늘은 이 2가지 질문에 드디어 명확하게 답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다음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았을 때 나는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생활관리부터 해볼 수 있는 사람인가, 이 기준이 선명해지실 겁니다. 마이너스.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가장 흔하게 생기는 실수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음식과 운동으로 수치가 잡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혈관 위험 요인이 여러 개 있는 분이 약 없이 계속 버티시면 그 기간 동안 혈관은 조용히 계속 손상을 받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증상이 없어서 혈관이 막혀가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2번째 실수는 너무 겁먹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근육통이 생긴다, 치매가 온다, 평생 먹어야 한다, 이런 말에 과도하게 겁을 먹어서 정작 약이 필요한 분이 시작을 못하십니다. 이 부작용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올바르게 알고 대처하면 관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2가지 실수 사이 어딘가에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그 자리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우선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드릴게요. 콜레스테롤 약은 무조건 평생 먹는 약도 아니고 수치가 좋아졌다고 마음대로 끊어도 되는 약도 아닙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위험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LDL 수치가 나와도 어떤 분은 생활습관 관리부터 시작하고 어떤 분은 약을 바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숫자 하나만 보는 병이 아니라 심혈관 위험 전체를 함께 보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그렇다면 약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기준에 따르면 콜레스테롤 약을 시작하는 기준은 LDL 수치와 함께 그 사람이 가진 심혈관 위험 인자를 같이 봅니다. 심혈관 위험 인자란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나이, 그리고 가족 중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일찍 겪은 사람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위험 인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약을 시작하는 LDL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심혈관 위험 인자가 전혀 없는 건강한 분이라면 LDL이 160을 넘어도 먼저 3개월에서 6개월 생활습관 개선을 해보고 그래도 수치가 안 잡히면 그때 약을 고려합니다. 반면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고 흡연 경험까지 있다면 LDL이 100 이하인데도 약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뇌졸중, 스텐트 시술을 한 번이라도 겪으셨다면 LDL 70 미만을 목표로 바로 약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수치만 보지 말고 내가 가진 다른 건강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 판단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그렇다면 생활습관만으로는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요? 포화지방을 줄이고 수용성 식이섬유를 늘리면 LDL이 5에서 10% 정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주당 150분 이상 하면 HDL이 올라가고 중성지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을 5에서 10% 줄이면 전반적인 지질 수치가 개선됩니다. 금연하면 HDL이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LDL을 10에서 20% 정도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은 LDL을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 많은 분들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과 약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실제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마이너스. 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생활습관은 기본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는 채소, 콩류,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권하고
지방 당류 음주를 줄이며 주 5회 이상 3060분 유산소 운동과 주 2회 이상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귀리와 보리입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아침에 귀리죽 한 그릇, 저녁국에 보리를 섞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의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HDL을 높입니다. 주 2회에서 3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콩류입니다. 두부, 두유, 렌틸콩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LDL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를 매일 한 줌씩 드시면 LDL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고열량이므로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은 삼겹살, 버터, 치즈 같은 포화지방과 도넛, 감자튀김의 트랜스지방입니다. 마이너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저장 버튼 지금 눌러두세요. 다음 검진 결과표 나왔을 때 다시 꺼내보시기 편합니다. 마이너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콜레스테롤 약의 부작용 이야기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작용은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알고 대처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근육통입니다. 어깨, 허벅지, 종아리 같은 큰 근육의 양쪽 대칭으로 통증이나 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근육이 아프다면 스타틴 부작용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근육통이 생겼다면 참고 계속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약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조정하면 많은 경우 해결됩니다. 이때 막연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냥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다 복용 시작 후 2주쯤부터 허벅지 근육통이 생겼고 계단 오를 때 더 심해졌어요가 훨씬 정확한 정보입니다. 언제부터 어느 부위에 어떤 증상인지 미리 메모해 두세요. 가장 심각한 근육 부작용은 횡문 근육해증입니다. 소변색이 콜라처럼 진하게 변하는 증상이 생기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혈당 상승입니다. 스타틴은 혈당을 약간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은 혈당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이득이 혈당 상승 위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당뇨 환자라도 필요하면 스타틴을 씁니다. 이 부분은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세 번째는 간수치 상승입니다. 드물게 간수치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진료 지침은 스타틴을 시작하기 전 간기능 수치를 확인하고 복용 후 4주에서 12주 사이에 추적 검사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치매가 온다는 말 사실인가요? 일부에서 인지기능 저하와의 연관성이 제기됐지만 현재 의학계에서 스타틴이 치매를 유발한다는 것이 확립된 사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치매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스타틴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겁먹지 마시되 본인 몸의 변화를 항상 주의 깊게 살피시고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수치가 좋아졌으니 약을 끊어도 되겠지? 이건 가장 많이 하시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수치가 좋아진 이유는 몸이 저절로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서가 아니라 훨씬 더 흔하게는 약이 잘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을 먹어서 LDL이 내려간 상태를 보고 이제 약이 필요 없구나라고 해석해버리면 안 됩니다. 국내 진료 지침도 스타틴 복용을 중단할 경우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LDL이 다시 상승해 치료 전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정상이라는 이유로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이미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병력이 있는 분들은 수치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재발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LDL 목표를 낮게 잡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체중을 충분히 줄이거나 철저한 식단 관리를 장기간 유지해서
약 없이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본인이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 대신 오메가3나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신하면 안 되냐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방약을 일반 건강기능식품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계열 최신 가이드는 이상지질혈증 환자에서 식이보충제를 LDL이나 중성지방을 낮추는 목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광고에서 보는 건강기능식품이 처방약을 대신해 준다고 기대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나는 약은 싫으니까 오메가3만 먹을게요. 이 접근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미 고위험군이거나 LDL이 높아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면 건강기능식품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콜레스테롤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수치 하나가 아니라 위험도 전체로 결정됩니다. 같은 LDL 150이라도 어떤 분은 운동부터 어떤 분은 약부터입니다. 둘째, 수치가 좋아졌다고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이 수치를 잡아주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줄이거나 끊는 결정은 반드시 의사와 함께 하세요. 셋째, 부작용은 실제로 있지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육통, 혈당 변화, 간 수치 변화가 생기면 임의로 끊지 말고 증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의사에게 알리세요.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수치를 보고 끊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를 보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만 기억하셔도 인터넷에서 떠도는 단편적인 말에 덜 흔들리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달라지셨습니다. 지난 편에서 콜레스테롤이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HDL을 올리는 약이 없다는 것, 운동이 핵심이라는 것을 아셨고, 오늘 후속편에서는 약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부작용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수치가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아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콜레스테롤 결과표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의사 선생님과 정확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콜레스테롤 약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인 가족이나 약을 먹다가 마음대로 끊으신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이 영상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지난 편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콜레스테롤 편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잘 이해되실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도 괜찮은지 간과 콜레스테롤의 연결고리를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건강검진 같이 보기와 함께 결과표 더 이상 혼자 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